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요. 응급 외상 현장에서 정말 그야말로 시간과의 싸움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죠. 바로 외상 초음파 검사, FAST에 관한 것입니다. 네. 아마 이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패스트, 이 이름은 꽤 익숙하실 텐데요. 오늘은 그 기본 개념을 넘어서 이 검사가 실제 생명을 구하는 과정에서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또 어떤 점을 좀 유의해서 봐야 하는지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그 FAST는 Focused Assessment with Sonography for Trauma의 약자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신속함이 정말 생명인 외상 환자 평가에 딱 초점을 맞춘 그런 초음파 검사법입니다. 네. 이게 응급실은 물론이고요. 때로는 사고 현장에서도 바로 시행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죠. 아, 현장에서도요. 말씀하신 대로 신속함이 핵심인 것 같은데요. 이게 단순히 그냥 빠른 것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그렇죠. 검사 자체는 숙련된 사람이 하면 5분, 그 안에도 가능하거든요. 5분이요? 와. 네. 이 짧은 시간이 진짜 중요한 이유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복강 안이나 아니면 심장 주변에 심각한 출혈이 있는지 이걸 바로 캐치해서요. 수술 같은 다음 단계 치료 방침을 아주 빠르게 결정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아, 결정적인 판단 근거가 되는군요. 네. 게다가 방사선 노출 걱정도 전혀 없고요. 장비도 점점 작아지고 이제 휴대 가능하게 발전하고 있어서 더 유용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환자에게 직접 해를 주지 않으면서 결정적인 정보를 얻는다는 건데, 그럼 초음파 탐촉자 그걸 딱 가져다 대면 정확히 어디를 들여다보는 건가요? 뭔가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막 누르는 상태, 그러니까 심낭 압전이라고 부르는 상태가 있는지 보고요. 아, 심낭 압전? 둘째는 이제 간하고 오른쪽 신장 사이 공간이 있어요. 흔히들 이제 모리슨 주머니, 모리슨 스파우치라고 부르는 우상복부인데 거기에 혈액이 고여 있는지 봅니다. 모리슨 주머니. 네. 셋째는 그 반대쪽, 비장하고 왼쪽 신장 주변인 좌상복부고요. 마지막으로는 골반 깊숙한 곳, 여성의 경우는 자궁직장화, 남성의 경우는 방광직장화라고 부르는 부위에 자유액체, 그러니까 주로 혈액이죠, 그게 있는지 확인합니다. 아, 그 네 곳이 주로 이제 복강 내 출혈이 잘 고이는 그런 포인트들이로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 초음파 화면상에서 출혈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건가요? 까맣게 보이나요? 네, 정확합니다. 액체 성분, 특히 피는 초음파를 잘 반사하지 못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장기나 조직과는 다르게 아주 검은색의 무에코 영역, 이걸 이제 무에코 영역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렇게 보입니다. 무에코 영역. 네, 이 검은색 영역이 보이면 아, 이거 내부 출혈이 있구나 하고 강력하게 의심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패스트 검사, 이거 하나로 모든 복부의 손상을 다 잡아낼 수 있다고 그렇게 봐도 될까요? 이게 빠른 만큼 혹시 놓치는 부분은 없을지 좀 궁금한데요. 아, 그거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패스트가 굉장히 유용하긴 한데 이게 만능은 절대 아니거든요. 네. 주로 이제 혈압이나 맥박이 좀 불안정한 환자들, 그러니까 혈액학적으로 불안정한 환자에게서 출혈이 있나 없나 이걸 빠르게 판단하는데 제일 좋아요. 아, 출혈 유무 판단에 특화된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환자 상태가 좀 안정적이다 싶으면 장기 손상 정도라든지 다른 문제를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는 보통 조영제를 사용하는 CT 검사를 표준 검사로 생각합니다. CT. 네. 그리고 패스트는 그 고형 장기, 예를 들어 간이나 비장 자체의 손상 정도를 세밀하게 보거나 아니면 장천공으로 인한 아주 소량의 공기, 또 복막 뒤쪽 공간인 후복막강의 출혈이나 손상, 횡격막 파열 같은 건 좀 놓치기가 쉬워요. 아, 그런 한계점도 있군요. 네. 그래서 초기 패스트 결과가 괜찮았더라도 환자 상태가 좀 나빠지거나 계속 의심이 되면 한 30분 간격으로 반복 검사를 하거나 아니면 CT 같은 다른 검사를 꼭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반복 검사나 추가 검사가 필요할 수 있다. 네. 예전에는 배에 직접 관을 넣어서 세척액을 넣었다 빼서 출혈 여부를 보던 그 진단적 복강 세척술 DPL이라는 것도 있었는데요. 이건 아무래도 좀 침습적이잖아요. 그래서 현재는 패스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거죠. 네, 아무래도 비침습적인 게 큰 장점이니까요. 결국 이 검은 그림자, 그러니까 출혈 소견이 스크린에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이게 환자의 다음 단계를 결정짓는 정말 핵심 정보가 되는 거군요. 구체적으로 치료 방향은 그럼 어떻게 달라지나요? 맞습니다. 만약 환자가 혈액학적으로 불안정하면서 동시에 패스트에서 복강 내의 다량의 출혈, 이걸 이제 혈복증이라고 하는데요. 혈복증. 네, 이게 확인된다면 지체할 거 없이 바로 응급 개복 수술을 결정하게 됩니다. 바로 수실로. 그렇죠. 반대로 환자가 안정적이고 패스트에서 출혈이 없거나 아주 소량이라면
비수술적 치료, NOM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즉 수술 없이 면밀히 경과를 관찰하는 방법을 택하거나 아니면 출혈 부위가 좀 의심될 경우에는 혈관 조영술을 통해서 해당 혈관을 찾아서 막아버리는 색전술 같은 중재 시술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아, 색전술도 있군요. 네. 특히 간이나 비장, 신장 같은 장기 손상 시에는 가능하면 해당 장기를 보존하는 방향으로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게 요즘 추세입니다. 네, 오늘 외상 초음파 검사 패스트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알아봤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환자의 상태를 아주 빠르게 평가하고 그 결과가 바로 치료 전략으로 직결되는 정말 중요한 초기 평가 도구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단순한 검사를 넘어서 정말 생명을 구하는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패스트는 현대 응급외상 진료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존재가 되었죠. 네. 하지만 마지막으로 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이 기술이 아무리 유용하다고 해도 전적으로 여기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 그 점 중요하겠네요. 네. 특히 초기 검사에서 명확한 이상이 보이지 않더라도 환자의 어떤 임상적인 변화를 놓치지 않고 계속 주시하면서 필요하다면 반복 검사나 다른 진단 방법을 동원하는 의료진의 그 종합적인 판단 능력, 이게 기술 자체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그렇죠. 결국은 사람이 판단하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결국 최종 결정은 기계가 아니라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의 몫이라는 점, 이걸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